저는 대단한 페미니스트도 정치 혐오자도 정치 애호자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가족들이 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그저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어제 열린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을 보면서 제 귀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에 대한 성폭력을 묘사한 성범죄 발언을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을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로서 함께 시청하지 못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온라인 라이브 방송 댓글에는 아이와 함께 시청 중이었는데 끔찍했다. 7살, 11살 아이들이 다 들었다.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수치스럽다. 대국민 성희롱이다. 등등 다양한 우려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언어 성폭력은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TV 토론을 시청한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명백한 정서적 아동학대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을 위해 여성과 아동,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을 상대로 성범죄를 선거에 이용했습니다. 여성은 특정 신체 부위로만 분절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누군가의 수단도 도구도 아닙니다. 어제 저녁 생중계된 대통령 선거 3차 TV 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언어 성폭력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만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론장에서 버젓이 성범죄를 재현했습니다. 시청하던 국민 모두가 고스란히 피해자가 됐습니다. 아동도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토론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승자라는 탄식이 나올 만큼 참담하고 모욕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중계를 시청하지 못한 시민들도 이미 가공되고 확산된 온라인 등의 게시물을 통해서 폭력 피해가 역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간 여성들의 실체적 불안과 위기에 대해서 근거 없는 피해의식, 망상에 가까운 피해의식 등의 폄호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시민들은 이준석 후보가 차별과 혐오 정치를 구현하고 발언할 때마다 고통받아야 했고, 다시 내가 혐오와 차별을 언제 했느냐고 증거를 보이라고 반문할 때 또다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 검증을 위한 생중계 방송 토론에서 오롯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을 도구화하고 온라인상에서 여성 혐오와 비하를 위해 공공연히 행해진 신체 분절죄 표현을 수단화했습니다. 전 국민을 향해 언어 성폭력을 내뱉으며 정서적 아동학대를 행한 그 행태에 형용하기 어려운 분노를 느낍니다. 민의는 엄숙하고 엄중합니다. 정치는 온라인 세상에 갇혀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발언을 반성하기보다 최대한 정제한 표현이라고 재차 두둔하고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을 향해 맞고소 운운하는 정치인, 안타깝게도 개혁신당이라는 공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이자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모든 구성원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입니다. 학벌이 최대 업적이요 방송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온라인상 혐오 선동으로 영향력을 키워온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실체를 확인하는 계기는 숱했습니다. 부단한 공동체의 대안을 만들어간 정치가 아니라 특정 유권자,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의 권리를 빼앗아야 한다고, 그 권리는 비용이요 이들을 제외한 존재들의 몫을 위협한다고 부르짖어온 정치였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들께도 요청드립니다. 내란 종식, 민주주의 회복을 원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의도하는 바를 표로 계산하는 정치공학적 시각, 발언의 출처 여부만을 파고들거나 아예 관심 두지 않겠다는 마음 대신에 의도가 무엇이든 그 발언 자체가 폭력이라는 점,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깨트리고 지금까지 구축해온 법, 제도, 통념적 울타리를 부수는 것임을, 이는 절대 용인돼서는 안 되는 것임을 분노하는 시민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씨가 꼭 실제적 심판을 받는 길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사회적 참사입니다. 이게 말로 전 국민이 정신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아동들은 정서적 학대를 당했고요. 생중계였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청자들 모두가 이 입에 담기 힘든 이 망언에 노출되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발인이 10시간 만에 37,728명 모였습니다.
그리고 단체로는 정치하는 엄마들이 고발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발 취지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서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 등 관련해서 성별에 대하여 비하 모욕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죠. 1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두 번째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위반, 불법 정보, 음란한 내용의 정보를 방송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생중계되게끔 한 고의범이죠.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아동복지법, 이게 제일 걱정되고 가장 충격입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봤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이라고 하는데요, 온 가족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준석 씨로부터. 이 민사손해배상 청구하면은 도대체 얼마나 나올까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금지행위 17조인데요. 5호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합니다. 정서적 학대행위. 판례들을 보면 아동이 들어서는 안 되는 표현, 아동에게 너무 과도한 정보를 주는 대화, 이런 것들이 정서적 학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그 표현은 그거 이상 정서적 학대가 없겠죠. 이준석 씨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본질을 모릅니다.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는데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 후보가 한 말에 대해서 지적한 게 뭐가 잘못이냐, 이 뭐가 잘못인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반성 안 하면 양형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반성하지 마세요. 처벌받도록.